말씀 올려도 됩니까? 이렇게 저 이소룡들 이 영화를 보러 와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은 대단히 수준 높은 관객들입니다. 제가 여기 올 때 다른 관에서 다른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뛰어들어가서 패려고 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로 와야죠. 그러나 여러분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이번에 이소룡들 네. 직접 또 수입까지 배우까지 맡아주시면서 네, 그 이소룡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는데요. 네, 사실 뭐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네. 사실 그 이소룡이라고 하는 그 인물 캐릭터와의 첫 만남의 순간이 언제였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게 아마 중학교 3학년 때가 그랬을 거예요. 중3 때 그 이소룡 영화 그때 안 봤어야 되는데 그걸 보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사실은 액션 영화를 하게 되었고 뭐 어렸을 때 보니까 이소룡의 충격은 너무나 컸어요. 왜냐면 그 전에 제가 부산의 그 초랑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초랑에 그 제가 태어난 곳에 양사방에 대도극장, 중앙극장, 초랑극장 세 개가 다 있었어요. 그 중간에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시네마 전국처럼 제가 항상 그 극장에서 잠이 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 외팔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이들이 좀 나이가 드셔처럼 왕후의 그 왕후의 외팔이가 그게 막 와이를 이용해가지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더랬어요. 어릴 때 정말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담벼락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런 영화를 막 보다가 이소룡을 만난 거예요. 과정에서 지금 저게 정말 저 와이 없이 진짜 하는구나. 야, 저거 어떻게 저런 소리를 지르지? 예? 그러니까 제가 방송할 때 야! 이러잖아요. 사실 이소룡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보통계도의 원조 예, 이게 사실은 이소룡으로 아유! 야! 이러고 이 변화가 된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제가 하지 않았어요. 예? 그 이소룡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개영을 그 소리를 내는 자체가 참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 기자님은 그 소리가 이소룡이 어떻게 해서 그 소리를 낸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작품에 나오잖아요. 기자 맞아요? 기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상상들을 했는데 네네네. 확실히 이제 그때는 그 정통 무도가하고 좀 달랐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왜 그 사망주에서 입었던 그 노란색 네네네. 트레이닝복을 입었던 게 지금은 뭐 많이 희화화되고 있지만 그때는 이런 무도가가 그런 식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영화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고 싸울 때 그런 약간 괴이한 기합소를 낸다는 네. 것도 완전히 충격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분이 그 닭이 뱀을 잡아먹을 때 이거를 흉내내면서 으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책을 쭉 보니까 영화 킹콩을 보고 킹콩에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걸 보고 이소룡이 소리를 냈다. 이게 하면 제일 정확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작품에서 되게 인상적인 건 네. 사실 뭐 이소룡 개인에 대한 다큐라기보다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짝퉁 이소룡이라고 불렀던 네, 그 수많은 그런 이소룡들 그 우리로 치면 나오나가 있으면 너오나도 있고 네, 나 네, 네. 우나도 있고 네. 뭐 노무나도 있잖아요. 조영필도 있고 그렇죠. 팬튀김 이렇게 팬튀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역사를 아우르는 건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이소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홍콩에서 이 영화의 역사가 어떻게 좀 이어지면서 장르의 영화사가 만들어졌는가 네. 이런 것들도 보는 작품이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그 이제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캐릭터가 그 쿵푸어슬에서 그 한마공 두꺼비에 나오죠. 그렇죠. 네. 그 이제 양소룡 배우였는데 네, 양소영 씨. 그분이 그 와인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보면은 계속 화면에 걸리게 와인 사업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 정말 그렇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게 인터뷰의 조건이었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 그 액션 스타분들, 네. 원로 액션 스타분들 인터뷰할 때 보면 꼭 인터뷰에 조건을 붙이세요.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분은 이제 영화계를 은퇴를 하시고 녹즙기 사업을 하시는데 사진을 찍을 때 꼭 이 녹즙기가 그렇죠. 모퉁이에 걸려야 돼요. 사실 오늘 이 베나치오하고 꼬꼬미를 갖다 놓고 했어요. 이게 그쪽에서 돈을 안 주는 바람에 사실 뭐 아이시스? 난 진짜 이런 거 마시지 않아요. 베나치오를 이유도 없이 마셔야 되는데 정말 양소령 대단하시다. 와 그걸 보면서 사실은 그 왕년의 액션 스타의 과거와 현재를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죠. 장르 영화 역사의 또 일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많은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우들 중에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여배우 같은 경우 마린 몰로라든지 그죠?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임스 딘 정말 시대 풍미를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다음은 그분들 영화 안 나왔어요. 뭐 제임스 당이 나오든지 뭐 제임스 딩이 나오든지 이게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소룡은 세상 떠나고 난 다음 그 다음 날부터 이소룡 영화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뭔가면 외국인들이 동양 사람의 얼굴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우 비슷하게 하면 이소룡이구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굴 좀 좋아하셨나요? 말하자면 이소룡 또 다른 예, 또 다른 이성 중에서 저기 우리나라 거룡 고령 선생 예. 양문식 씨인가 본명이세요. 문경석 문경. 네. 그분이 이제 영화 간판 그리시는 분이 당신 저 얼굴이 유승민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배우가 된 거예요. 그분이 그 부천 영화제 이거 영화 상영할 때 오셔가지고 보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옛날 생각도 많이 나시고 그랬나 봐요. 네. 저도 이제 그 거령 선생님 얘기를 해주니까 저도 이제 그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되게 인상적인 건 이제 작품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지만 네.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이소룡의 아류라고 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네. 뭐 폄하해서 부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도 사실은 이소룡을 모방하고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든 내 스타일을 녹여내려고 했다라는 네.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고령 선생님 나오신 작품 중에서 이 다큐에도 좀 영상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일소일권이라고 하는 작품 되게 좋아요. 네,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류승환 감독님이 네. 일소일권이라는 영화를 어렸을 때 네. 극장에서 보고 너무 재밌었다고 그거를 이제 자료원에서 한번 또 보신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고령 선생님이 그 일소일권 얘기를 하시면서 기억났던 이유가 다들 쌍절곤 돌릴 때 나는 쌍절곤도 돌리지만 쌍절곤 조금 바꿔서 야구 배트 2개를 들고 쌍바따로 싸우면은 더 파괴력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쌍바따를 자기가 이제 일소일권 찍을 때 개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갑자기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브루스 칸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운동을 하셨고 또 영화도 많이 주연도 했고 그분이 문자로 자기가 이소룡들을 봤다고.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이소룡 그 딸하고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다. 추억을 쭉 얘기해주면서 이 영화를 내가 공개해 주어서 고맙다. 날 잡아 술 한잔 하면서 이소룡 얘기를 하자. 좀 무섭습니다. 워낙 무술을 잘하시는 분이라.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네, 네. 그 사람을 계속 추억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작품도 좋아하고 수입도 하게 되고 네, 그런데 네. 그 이소룡에 대해서 계속 더 할 얘기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 정신 나가지 내가 이것을 왜 입고 양복 입고 와야 돼요. 이게 로비에서 걸어오시고 지구야 하는 날인데 뭐 박찬욱 감독처럼 양복 딱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중국어 신고 나와가지고 나 이제 노란 옷을 입고 그랬어요. 노란색 트레이닝 예. 더 눈에 띄죠.
그건 너무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뭐 GV라고 해서 뭐 우리가 작품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추억을 회상하고 즐거움을 주고 또 올려가 보신 분들한테 이렇게 행복도 드리고 뭐 그러기 위해서 이거 나왔습니다. 저도 좀 쪽팔리는데. 아 그래서 그러다가 한 번 더 고경선 얘기를 주면 그래서 자기는 그 노란색 트레이닝복을 입더라도 똑같이 하기 싫어서 여기 옆에 보면 줄이 있잖아요. 네. 그걸 또 굵게 그려가지고 그래서 자료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스포일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코미디 로얄 2 코미디 리벤지를 해요. 갑자기 쑥 빠지는 거. 아니요, 그 오프닝에 제가 이수영 노래는 수 있고 쌍증으로 돌립니다. 아 진짜. 근데 막 드론도 띄고 난리 났었죠. 그림이 아주 좋은데요.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포스터도 갖고 오시고. 그래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래서 아까 저 포스터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건데 네. 그럼 이소룡이 출연했던 작품들 중에서 어떤 작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용쟁호트를 좋아해요. 그 라스트 씬에 그 거울 개성 거기서 액션하는 장면이 굉장히 저는 좀 왜냐면 동양인이 사실은 그 시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으로 갔을 때 동양 배우들은 대부분 악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연을 하지 않고 조연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룡도 마찬가지였고 이영걸 씨도 마찬가지였는데 전 세계를 들었다 난 사람은 이소룡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맹룡과 강도 보면은 외국인들 많이 부르다 패잖아요. 정보문에서 일본 사람 부르다 패고 이 글로벌한 게 틀리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나는 대단하다. 그 시절에 그렇죠. 그 이태리로 그죠? 로케이션을 가서 콜로세움에서 예, 그 청몰이스라는 배우를 부르다가 가슴 털을 막 뜯어내고 이런 아이디어. 주한미군 출신의 청년. 예. 근데 그 제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책 중에 그 이소룡 그때 감독을 했잖아요. 맹룡가가 그 콘티를 그려놓은 거를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예. 그 어떤 저 젊은 나이 분이 갖고 오셨는데 제가 훔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정무문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그 정무문 같은 경우는 이후에 뭐 견자단 이런 걸 다 이제 그 이제 패러디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했고 리메이크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소룡 영화를 보면서 좋아했던 건 뭔가 그 아시아인으로서 그 외세와의 대결이라 그럴까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특히나 그 정무문 같은 경우에 그렇죠. 공원에 입장을 할 때 그 공원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개와 중국인은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는데 제지를 당하죠. 제지를 당하다가 어떤 백인 여자가 개를 끌고 들어가니까 아니 저 개는 왜 들어가냐라고 했더니 저건 서양개다. 서양개는 입장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울분이 차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사실 특히나 엄청나게 많이 따라하셨던 그 이소룡 특유의 그 표정이 정말 울분을 머금은 그런 표정이에요. 그 점에서 저는 그 정무문이 그런 순간들이 많아서 근데 사실은요, 제가 그 정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소룡이 탁 뛰어오르잖아요. 근데 이소룡 영화에서 보면은 그분이 얼마만큼 철학이 깊은가면 그 맹룡광에서 보면 청놀이서가 죽어요. 보통 주인공들은 상대방을 죽이거나 그냥 가버려요. 지도 안 치다가. 근데 옷을 탁 덮어줘. 이게 그 깊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지 얘기를 하지. 근데 용병 정문문도 본인이 죽겠다고 그런 거예요. 왜? 그 앞전에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이 탁 뛰면서 총 빵 맞고 떨어지잖아요. 탁 떨어지면 내가 싹 나타나는 거예요. 속편이 아니 그걸 제가 하려고 했다니까요. 돌아온 정부문으로 제가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예 그랬는데 이 주성치란 양반이 홍콩에서 하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아씨 미치겠네 어떡하지? 야 안되겠다 정통으로 가자. 그래서 복수혈전으로 갑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연결이 되네요. 근데 내가 안 그랬으면 오늘 여기 나왔다니까요. 저 고층에 서 있었을 거야. 예? 이철원 분을 저 짝퉁이로 나와가지고 지금 코미디언을 하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랐던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걸 했었어야 돼. 아니 사실 아,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산 동성고등학교 후배거든요. 학교 후배예요. 네, 제 후배인데 제 기억나는 건 예전에 이제 몰래카메라에서 그 또 다른 학교 선배인 그 현철 예, 가수 현철의 그 동상 개막식을 한다는 그런 상황을 예. 만들어서 거기에 있었대요. 저 학생들을 동원시켜가지고 학생들이 한 20명 됐는데 수업 하나도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몰래 카메라 찍었어요. 현철 선생님 동상 세워놓고 언제나 선한 그 동상이 뭐가 툭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 너무 과하다고 해서 나중에 뭐 제대로잖아요. 과거 상업 저 방송에 학생들 동원한다고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 심할수 쓰고 거기로 10년 동안 동성고등학교 근처도 못 갔어요. 그때 동원된 학생 중 하나가 저였는데 그때 동원된 학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나서 깜짝 놀랐네. 그래서 그때 왜 복수열전도 그때 92년에 아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무조건 단체 가는 미시. 그 선배님을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 그 제가 복수열전을 다 같이 단체 관람을 가서 그걸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로비했어요. 이거 우리 학교 학생들 안 보면 왜냐면 그때 당시는 고등학생들이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1년에 영화를 몇 편 보게 돼 있었어요. 단체 관람. 그러면 기왕 가는 거 봐요? 동문고 봐야지. 내 거 봐야지. 선배님이 나오는데. 그 저도 한 2번 정도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이제 이경규 선배님 등장할 때 저 학생들이 이경규 이렇게 연호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진지하게 하셨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이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자료 화면을 일부 따서 쓰면서 뭔가 좀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때 개봉 당시에 극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진짜 너무 진짜 진지하게 너무 연기도 잘하시고 예. 액션도 좋아서 창피한 얘기인데 지금 유튜브에 가면 20분짜리가 있습니다. 요즘 색 보정을 다시 해가지고 화면 때깔이 아주 좋아요. 20분짜리 저게 있어요. 클릭해서 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르크크 네 유튜브 제 르크크 구독 좀 해요. 제가 진짜 미치겠네 정말. 탁탁탁 그냥 딱 눌려준다. 르크크 이경규 지금 쇠가까지 하고 있는데 신나게 술 먹고 나오는 바람에 이겨내지 못하겠네. 저 구독자 좀 이번에는 저 누구죠? 하정우 나왔어요. 하정우 배우 하이제킹하고 더 그렇고 복수열전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보다 앞서가는 영화입니다. 아무튼 좀 강조하고 싶네요. 자 그럼 질문들 하셔야죠. 우리들이 예. 너무 뜯었나. 예, 그래서 이제 그 질문하신 분들에게는 네. 예, 선물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질문 선물 들어주시면은 예, 굿즈. 뭐 직접 약간 지목을 해주실 건가요? 아니 손들어 보시고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관상학적으로 질문을 괜찮을 이상한 것 던지면 큰일 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남자분 머리 약간 노란색 하시는 분. 안녕하세요. 좋은 재밌는 영화 일단 수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저기 본편에서도 나왔는데 그 저희가 그 가정이나 따로 지켜야 될 사람들이 없었으면 혹시 목소리할 때는 좀 어렵게 됐어도 그 시리즈를 계속 밀고 나가셨을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다고 했죠? 목소리전이 좀 잘 어렵게 됐는데 네. 그 따로 가정이나 지킬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네. 계속 그쪽으로 뚝심이 계속 밀고 나가셨을지 액션 배우로서. 그렇죠. 근데 그때 저는 생각하기에 그 복수를 지금 애기가 됐으면 코믹한 영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쿵푸어슬 같은 거를 제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에도 MBC 1월 1월 밤에서 시네마 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영화 페리들을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제가 좀
방송을 병행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그 몰래 카메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상은 더 웃길 게 없다 이제.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차라리 영화 쪽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해서 사실은 그런 꿈을 갖고 뛰어들었죠. 근데 뛰어들지 마세요. 아픈 과거를 질문해 주신 분에게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나중에 준대요. 1등. 그러니까 질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또 골라주시면. 그렇죠.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은 질문 내용이 별로 상관없어요. 누구의 질문 내용보다도 저를 행복하게 해주신 분에게 스티커인데 제가 사인도 직접 해놓고 잘랐습니다. 네. 사실 가장 행복하게 네네. 만들어주시는 질문자에게는 네네. 옷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런 이게 아니라 예. 이소룡들 티셔츠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제가 이거 여기 북포츠에 제가 사인을 해놨어요. 이거 갖고 다니시면은 3년 동안 구스에 오르지 않습니다. 부적이에요, 부적.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붙지 않아요. 네. 여자분들 그리고 남자분들은 여자분이 다 떠납니다. 요거만 다 갖고 하시면 지금 그러고 질문 하나고요.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아 여기 우리 사진 찍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여기 질문자. 공자하시네요. 네,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경규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왔거든요. 네. 제가 90년 초반생인데 네. 제가 미취학 활동 때부터 이경규님 보고 자랐고 이경규님 보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소룡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대 스타는 또 아니지만 그렇죠.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영화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소룡님이 환생하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이제 다른 혼으로 이 영화를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소룡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사후에 자기가 어떻게 기억되는지 아시는지 모르잖아요. 네. 이경규님은 사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저한테는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사후세계를 질문이 좀 가라는 거야. 아니 되게 반가우신 분이거든요. 100세 시대입니다. 솔직히 내 반밖에 안 살았어요. 미래. 어떤 인물로 기억되기를 그거는 아니 그냥 오래 산 놈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기억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돈이 아닌 또 명예도 아닌 그냥 내 하고 싶은 거를 끝까지 하고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좀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몇 살 때부터 제 팬이었습니까? 제가 91년생이에요. 91년생. 제가 지금 어떤 여성분인데 40살 정도 좀 넘으신 분인데 고등학교 때 제 골수 팬이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 당했대요. 저도 아주 좋아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왕따가 당했을 겁니다. 고등학교로 애들 많이 때려가요. 아 그래? 예, 이분도 질문. 네네. 선물은 사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정도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 흔들고 계신. 네네. 예, 전에 TV에 그 복수열전도 전에 출연하셨던 영화 우주전자 불의 사나이를 알렸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주변 어린이 영화. 예, 그래가지고 삼토스와 댕기돌이하고 오늘 기억을 잘 못했는데 슈퍼맨 나오셨어요. 꼭 한번 그만하세요. 이번 질문도 아마 그만하세요. 그런 질문하십니까? 우주에서 뭐요? 불의 영화예요. 무슨 영화 써놨냐면은 요즘 마블로 아이언맨 있죠. 이거를 제가 90년대 파이어맨으로 한 사람이에요. 파이어맨이에요. 우주전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가져와.
가세요. 아, 죽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죠. 자, 또 뭐 이렇게 우리 저기 좀 여자분 마스크 하십니다. 중간에. 예. 예. 거의 처음 들으셨던.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인천에서 온 규란이입니다.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점은 다른 배우들도 많은데 어쩌다가 이소룡 이후에 이소룡은 영화를 4개밖에 안 출연했는데 그 후에 아류작이 수백 편이 나올 만큼 네. 동서양의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소룡을 알긴 하지만 네. 이소룡 영화를 본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항상 궁금했었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영화에 나왔던 그 한국 배우 거룡님 네. 근황이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려형님은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시다. 사업이 아주 잘 되고 계시고 사업을 잘 계시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시면서 네,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고. 70년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와이어나 특수 효과, 뭐 이상한 장비를 쓰지 않고 액션을 하는 거고 사람들이 무술에 대한 열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지금 M&A라든지 UFC 거기에서 대단한 선수들도 전부 다가 자기의 우상은 이소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소룡이 아마 그 시대에 그렇게 앞서가는 그냥 단순히 치고받고 싸움이 아니고 온몸을 이용해서 정말 격투기 스타일로 무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 UFC 들고 계시는데 그런 스타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인들이 이소룡에게 열광을 했고 또 거기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 다 불러서 팬다. 그게 좀 글로벌하게 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고 또 연기도 잘해요. 무술가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고 용쟁호투라는 영화는 78년도에 개봉이 됐는데 이소룡이 사후에 개봉한 영화예요. 이소룡은 용쟁호투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세상을 떠나들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덧붙이자면 네. 그 당시에 이런 식의 액션을 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 전에 헐리우드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구의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합을 맞춘 액션 같은 것들이 아니었는데 이소룡은 굉장히 그 정교한 어떤 육체미를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떤 액션에 있어서 또 미학적인 측면도 대단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맹룡과강 얘기해 주셨는데 맹룡과강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왜 청노리스랑 바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기 전에 약간은 준비 동작들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사실은 이전에 어떤 장르 영화나 액션 영화에서 없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용쟁호투의 거울방 장면은 지금 봐도 뭐 어떤 그 아트하우스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런 예술 영화적인 어떤 미학을 볼 수가 있는 장면들이어서 뭐랄까 너무 일찍 사상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가 계속 살아 있었다면 우리가 더 얼마나 멋진 영화를 만날 수 있었을까. 사실 이제 그분이 계속 살아 있었다면 성룡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이 날아가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예. 사실 성룡도 이소룡하고 다르게 네네.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이제 저는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소룡 이후에 홍콩의 무술 스타는 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룡, 이영걸, 주성치 또 누가 있나요? 견자단. 예. 견자단 직접 하지 못했고 견자단은 우리 저게 있잖아요. 남창이가 있기 때문에 뭐 보험이랑 다름없죠. 그다음에 주윤발 그래서 중국의 유덕화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넘어오면 저희 제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다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홍콩 배우들 특히 중국 배우들하고는 저하고는 조금 많이 인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아마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했으면 아마 친구 관계를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때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쉬운 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우리 남자분 저 이소룡 티를 입고 계신 분입니다. 마이크 좀 주시고.
이소룡의 부활을 이렇게 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유튜브 채널 이소룡 추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 유튜버라 그냥 제 취미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서 2만 명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외국 스타들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 말고도 더 많이 만나신 분이 계신다면 아마 이경진님이실 겁니다. 근데 저도 이소룡하고 3년 같이 생활을 해봤어요. 같이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지구에서 3년. 그분은 홍콩에서 나는 한국에서. 그리고 이중구 선생님을 직접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취재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한 달 동안 이소룡이 이중구 선생님 집에서 훈련을 같이 하셨대요. 네. 그 에피소드를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그 이소룡 친필 사인도 갖고 있고요. 가족 사인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이소룡 친필 사인을 2점을 갖고 있어요. 유튜브에 공개가 돼 있거든요. 네. 이소룡 채널인데 말이 될까요? 브루스리 박스입니다. 그리고 르끄끄 깍경규 제가 10번째 구독자입니다. 제가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옷을 다르게 오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 네. 신복수열전 그 컬팅화거든요. 곧 이제 나올 거예요. 앞으로 나올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 질문이 그거군요. 신곡수열전. 사실은 제가 이 절권도 이소룡이 만든 운동이 절권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다시 하려고 그래서 엊그저께 압구정동 가니까 절권도 도장이 있더라고요. 스튜디오. 그래서 오늘 11시에 연습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 아침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못 갔어요. 결국 안 하시고 안 했어.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기로 했어요. 다음 시간도 제가 무술 운동을 해가지고 약간 좀 저예산 영화라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코믹하면서도 재미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꿈포스 같은 제가 네? 네, 한번 만들어볼까. 격투기도 좀 했습니다. 그렇죠. 격투기 시조세가 이소룡이잖아요. 그렇죠. 용정 그 오프닝 보면 네네네. 네, 홍범도 씨하고 싸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티셔츠의 주인공입니다. 아니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이어서 바꾸세요. 대단하시네. 이거 좀 안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큰 사이즈가 없는데 우리가. 아니 이거 그냥 찢어가지고 입으세요. 너무 작네. 아니 좀 꺾여 괜찮아. 아니 그뭘 흘러나가게 입고 있어요. 거꾸로 같은데. 아니 아니, 글씨 앞이에요. 글씨 앞. 이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와. 딱 맞는데. 이게 좀 작네요. 이소룡 같다. 감사합니다. 근데 보기엔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홍콩 영화 되고, 홍콩 영화 그 설명이 되고. 그렇죠. 우리 주수지 기자님은 영화 중에서 뒷편 등짝 진짜 아니 아니 TV 상상돼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 이제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서 주 기자님은 주로 이제 홍콩 영화 쪽을 파헤쳐가지고 책도 내시고 아주 매니아가 아니고 그쪽에 특화되어 있는 영화 평론가십니다. 우리 주 기자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하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또 시간이 10시가 되네요. 정말 이게 참 극장에 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멀리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을 느끼고 또 제 진심이 여러분께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5년 정도
지금 시나리오를 적고 있는 영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나리오 끝내고 내년에 아마 캐스팅을 해서 이 영화 네 번째 영화를 이제 들어가고 다섯 번째 영화는 신복수에서 열심히 했어요. 나이에 맞지 않는 발색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시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행복하세요. 예 150살까지. 150살까지 전 거북이도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